인천국제공항은 그 아침 분주했다. 가족들은 짐을 끌며 서두르고 밤샘 비행해서 도착한 피곤한 관광객들이 비틀거렸으며 이어폰을 낀 비즈니스맨들은 각자의 세계에 몰두해 있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K9 견이 짖기 시작했다. 그건 일상적인 짖음이 아니었다. 깊고 강렬하게 제2터미널을 울리는 마치 화재 경보기 같은 짖음이었다. 그 소리의 순간 모든 사람이 멈춰섰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공유하며 히어로즈 포 애니멀즈를 구독해 다음 따뜻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아지 민수. 벨기에 말리노이즈 품종은 목줄을 3개 당겼다. 그의 조련 쌓인 경찰관 김민재는 걸음을 멈췄다. 민수는 거의 틀린 적이 없었다. 그는 30번 이상의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한 팀에서 가장 노련한 개였다. 김민재는 어떤 스캐너나 서류보다 민수의 직감을 믿었다. 왜 그래, 민수야? 김민재가 중얼거리며 개의 강렬한 시선을 따랐다. 그곳에 한 남자가 있었다. 날카로운 정장에 깔끔한 외모, 은연한 안경, 가죽 서류 가방, 그리고 완벽한 미소를 띤 남자였다. 옆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이 있었다. 연한 갈색 머리에 큰 눈, 만화 캐릭터 티셔츠를 입고 테디베어를 꼭 쥐고 있었다. 마치 그 곰 인형이 그를 떠있게 하는 유일한 것처럼. 민수는 짖기를 멈추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김민재가 다가가 말했다. 잠시 멈춰주시겠습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경관님? 남자가 완벽한 한국어로 약간의 유럽 억양을 섞어 대답했다. 저는 이정훈입니다. 한국 시민입니다. 제 양아들과 함께 브뤼셀로 가는 중입니다. 모든 서류는 완벽합니다. 그는 묻지도 않았는데 여권을 내밀었다. 모든 것이 맞아 보였다. 비자는 문제없었고 대전지방법원의 양육권 서류도 있었다. 아이는 이지훈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소년의 행동은 다른 이야기를 말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고 웃지 않았으며 반응하지 않았다. 여성 경찰관이 무릎을 굽히고 부드럽게 질문을 했을 때도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얘는 수줍음이 많아요. 남자가 차분히 끼어들었다.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너무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재는 배 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리는 느낌을 받았다. 서류는 문제없었지만 민수는 폭탄이나 마약만 탐지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두려움, 긴장, 그리고 거짓을 냄새 맡았다. 절차상 개인 검사를 위해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김민재가 담담히 말했다. 남자는 저항 없이 동의했다. 그는 소년과 함께 복도를 지나 2차 검사실로 향했다. 하지만 거울 벽을 지날 때 김민재는 소름 끼치는 것을 보았다. 남자는 단 한 번도 소년을 보지 않았다. 아버지처럼, 아이를 보호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치 짐을 호위하는 사람 같았다. 통제실에서는 김민재가 요청한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었다. 생체 인증, 유럽 데이터베이스 확인, 불일치 시 적색 경보. 민수는 검사실 밖에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을 때 날카로운 비품이 침묵을 갈랐다. 아이 여권 무효, 본명 엘리 김, 국적 프랑스, 73일 전 실종 신고. 김민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민수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이번에도 아니었다. 김민재 경관은 손에 약간의 떨림을 느끼며 파일을 덮었다. 맞은편 인터뷰실에 차분히 앉아있는 이정훈은 완벽한 침착을 유지했다. 그는 항변하지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목시계를 흘기쁘며 곧 풀릴 오해인 양 행동했다. 옆에 앉은 소녀는 여전히 침묵했다. 방에 들어온 지 20분이 넘었지만 누구도 아이에게서 말을 끌어내지 못했다. 그는 울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 담긴 무언가는 모두의 가슴을 조였다. 그것은 수줍음이 아니었다. 순수하고 조용한 두려움이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정훈 씨. 김민재가 서류를 다시 열며 말했다. 이 아이는 프랑스에서 어머니에 의해 실종 신고되었습니다. 당신은 인터폴이나 EU의 공인된 입양 기록에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변호사가 처리할 겁니다. 남자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다. 대전에서 발행된 임시 양육권 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우리는 의료 치료를 위해 유럽을 여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행 기록과 이야기가 맞지 않았고 소녀는 그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 사회복지사 박소영이 방으로 불려왔다. 그녀는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물병을 건넸고 종이와 크레용을 내밀었다. 소녀는 천천히 크레용을 집어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먼저 개, 비행기,
그리고 큰 눈과 고전 눈썹을 가진 인물을 그렸다. 박소영이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너니?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남자는? 침묵. 그가 너의 아빠니? 소녀는 크레용을 꽉 쥐었다가 떨어뜨렸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요. 아니요. 는 방 안에 천둥처럼 울렸다. 김민재는 박소영의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문간에서 지켜보던 민수는 소년에게 다가갔다. 짖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아이 다리 위에 주둥이를 얹고 앉았다. 소녀는 걔를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너 이름이 엘리 맞지? 박소영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니? 소녀는 바닥을 응시했다. 또다시 속삭임. 마르세유예요. 엄마는 내가 길을 잃으면 엄마를 찾고 있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서류는 위조였다. 양육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여행은 은폐였다. 남자는 엘리를 국외로 데려가기 위해 모든 것을 조작했다. 동기는 아직 불명이었지만 진실은 분명했다. 열리는 그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납치된 아이였다. 민수가 몇 시간 전 짖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이정훈의 비행기는 공식적으로 취소되었다. 그는 수갑을 차고 구금되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관자놀이의 핏줄이 꿈틀거렸다. 다른 방에서는 엘리가 박소영의 품에 웅크려 잠들어 있었고 민수는 보호하듯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아동 심리학자 팀이 호출되었다. 인터폴은 엘리의 생모를 찾기 위해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 김민재는 복도로 나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야 편안해 보이는 K9 파트너를 내려다보았다. 너는 우리보다 먼저 알아챘지. 그렇지? 그가 민수의 귀를 긁으며 속삭였다. 모두가 너 짖음에 귀 기울였더라면. 민수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고 그 한 번의 몸짓에는 어떤 여건보다 더 많은 진실이 담겨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아동납치수사팀 사무실은 오래된 종이와 미지근한 커피 냄새로 가득했다. 책상 위에는 이정훈의 사건 파일이 새 보고서마다 두꺼워지고 있었다. 인터폴 적색 경보는 여러 국가의 경종을 울렸다. 한때 단일 사건으로 보였던 것이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로 펼쳐지고 있었다. 김민재 경관은 다음 사법 절차를 기다리며 나직이 파일을 읽었다. 이정훈, 비즈니스 컨설턴트, 민간 보안 고문, 범죄 기록은 없지만 룩셈부르크, 대전, 두바이 계좌 간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이 있었다. 그는 파일을 덮었다. 손가락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옆에서 민수는 귀를 쫑긋 세운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시설 내 다른 곳에서 엘리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사회복지사 박소영은 곁에 머물렀고 마침내 소년이 말을 시작했다. 그가 말했어요. 엄마가 죽었다고. 열리가 나직이 말했다. 그가 말했어요. 같이 가야 한다고. 내가 울면 나쁜 사람들이 올 거라고. 그를 믿었니? 박소영이 부드럽게 물었다. 엘리는 멈췄다. 그리고 크레용을 내려놓고 새 그림을 그렸다. 개였다. 그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아니요. 엄마는 절대 내 테디베어 없이 나를 떠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곰 인형은 귀가 축 늘어지고 이음새가 패치된 열리가 마르세유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는 그것을 방패처럼 꼭 쥐었다. 박소영은 목이 메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견디고 말해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침묵한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한편 프랑스 당국은 열리의 생모인 클레어 김을 찾았다. 그녀는 73일 전 그의 실종을 신고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에겐 법적 지원도 자원도 없었다. 오직 어머니의 절박한 외침만 있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인천에서 국제범죄수사팀은 그녀의 즉각적인 송환을 준비했다. 긴급 재결합 절차가 시작되었다. 김민재는 오후 3시에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오늘 밤 특별 전세기로 도착합니다. 그는 사건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민수는 그 변화를 감지한 듯 그의 무릎에 주둥이를 얹었다. 이정훈이 다시 신문 받기 위해 호출되었을 때 그의 초기 오만함은 사라졌다. 그는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으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아이를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침묵. 왜 위조 문서를? 왜 속였습니까? 왜냐하면 이정훈이 마침내 중얼거렸다. 그녀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열리는 진짜 삶, 제대로 된 교육, 미래가 필요했어요. 감정적 혼란이 아니라. 그래서 납치를 선택했다고요?
이정우는 턱을 굳혔다. 그는 더 이상 세련된 경영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본래의 모습,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조작자였다. 하지만 이번엔 통제권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클레어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방 건너편에서 아들을 보자마자 그녀는 그의 이름을 외쳤다. 엘리. 소녀는 고개를 들고 달려갔다. 이어진 포옹은 방 안 여러 경관의 눈에 눈물을 맺게 했다. 민수는 몇 발짝 떨어져 꼼짝 않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걔만이 느낄 수 있는 이름 없는 감정을 인식하는 듯했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클레어가 눈물 속에서 박소영에게 속삭였다. 나와 그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우린 진실을 본 이를 따랐을 뿐이에요. 박소영이 민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날 밤 2달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들은 한 지붕 아래 잠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마리 개가 침묵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서울 외곽의 가족보호센터에 새벽이 부드럽게 찾아왔다. 높은 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클레어의 품에 안긴 채 마침내 깊이 잠든 열리가 있는 작은 방을 비췄다. 클레어는 잠을 자지 않았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아들, 살아있고 안전한, 세상이 보지 않았던 악몽에서 끌어낸 아들을 계속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단 한 마리 개를 제외하고 복도에서 김민재 경관은 차가운 커피를 들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민수는 그의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몇 시간 만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다. 너무 많았다.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간호사가 속삭였다. 김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들만의 순간을 가지게 해줘요. 둘만. 민수는 고개를 들고 귀를 한번 움직였다가 천천히 다시 내려놨다. 마치 임무의 첫 부분이 완료되었음을 아는 듯 차분하고 평화로웠다. 그날 아침 늦게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고위급 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대전의 여러 공무원이 이정훈을 위해 위조된 법정 문서를 만든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서명 날인과 양육권 증명서는 부패의 잘짜인 기계 일부였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3명이 다른 아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입양되었다. 일부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고 다른 이들은 법적 회색지대에 갇혀 있었다. 사건은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법원이 처리할 몫이었다. 가족센터로 돌아와 열리는 단 한 가지를 원했다. 다시 노는 것. 햇빛이 비치는 뒷마당에서 어린 소녀는 잔디 위로 빨간 공을 던졌다. 민수는 목줄도 명령도 없이 본능에 따라 공을 쫓았다. 사회복지사 박소영은 클레어 옆에서 현관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클레어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얘는 항상 조용했어요. 웃음도 없었죠. 눈을 반쯤 뜨고 잤어요. 그런데 지금 저를 보세요. 그건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박소영이 답했다. 민수를 위한 거예요. 그 개가 처음으로 그의 신뢰를 얻었죠. 클레어는 개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공을 입에 물고 꼬리를 흔들며 칭찬받고 있음을 아는 듯했다. 이제 민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녀가 물었다. 곧 은퇴할 거예요. 오랜 복무를 했죠. 몇몇 경관들이 이미 입양을 준비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입양한다면요? 박소영은 놀라며 돌아보았다. 정말로요? 그냥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열리는 민수 없으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는 우리를 물리적으로 구한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신뢰를 되찾아줬어요. 박소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볼게요. 같은 날 조용하지만 단호한 기자회견에서 검찰 대변인은 이정훈의 공식 체포와 국제 납치, 문서 위조, 기관 조작 혐의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했다. 언론은 스캔들의 표면을 겨우 건드렸지만 김민재에게 진짜 헤드라인은 신문 일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은 마당에서 73일 만에 처음으로 웃는 열리였다. 다시 아들을 잃을 두려움 없이 아들을 안을 수 있는 클레어였다. 그리고 풀밭에 누워 눈을 감고 편안히 숨쉬는 민수였다. 그날 밤 김민재는 조금 더 머물렀다. 그와 민수만 남았다. 그는 개의 등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때론 절차만으론 부족하지. 친구? 때론 속지 않는 심장과 코가 필요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꼬리를 흔들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림자가 남아있음을 알았지만 지금은 적어도 어머니와 아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옳은 일을 한 개가 있었다. 서울 도심의 연방법원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완전히 조용했다. 카메라는 금지되었지만 법정 마이크는 모든 단어를 녹음했다.
뒤쪽 새하얀 조명 아래 이정훈이 앉아 있었다. 그의 이마는 찌푸려졌고 수갑찬 손목이 반짝였다. 한때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였다. 앞쪽에는 클레어 김이 침착하게 서 있었다. 머리는 단정히 묶였고 그녀의 눈은 아들을 훔친 남자의 얼굴을 응시했다. 증인석에는 어린 열리가 한 손에 테디베어를 꼭 쥐고 다른 손은 민수의 머리에 얹어 있었다. 걔는 조용한 파수꾼처럼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이정훈 씨, 이 문서들을 아는가요? 연방검사가 두꺼운 폴더를 들어올리며 물었다. 아무것도 말할 게 없습니다. 이정훈이 세 번째로 대답했다. 하지만 더 이상 상관없었다. 위조 문서, 위심스러운 송금, 부패한 공무원과의 연결고리, 모든 것이 드러났다.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남은 것은 너무 자주 침묵당하는 이들의 진실을 듣는 것이었다. 클레어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판사가 발언권을 주자 입을 열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안정적이지만 긴장된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과민 반응한다고, 감정적이라고, 증거가 없다고,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고 나는 단지 외국인 싱글맘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열리를 보고 다시 판사를 보았다. 제 아들은 두려움 속에 살았고 잠을 자지 못했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시스템도, 경찰도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어요. 그녀는 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계를 제외하고 법정은 미동도 없었다. 기침도, 속삭임도 없었다. 진실의 무게가 공기를 채웠다. 그가 짖었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을 때 그는 다른 이들이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을 냄새 맡았어요. 검사가 다시 일어섰다. 판사님, 이 사건은 단지 한 건의 납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강자를 보호하고 목소리 없는 이들을 무시하는 시스템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3시간 뒤 판결이 나왔다. 신속하고 명확하며 항소 불가였다. 이정훈은 국제 납치, 법정 문서 위조, 기관 조작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는 보석이 거부되고 즉시 구금되었다. 열리의 완전한 법적 양육권은 클레어에게 부여되었으며 향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었다. 환호는 없었다. 단지 침묵, 드물고 깊은, 가슴을 짓누르지 않고 무언가를 들어올리는 침묵이었다. 열리는 엄마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수는 그 순간의 역사를 감지한 듯 일어나 클레어 옆으로 걸어가 그녀의 다리에 머리를 얹었다. 법원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클레어와 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계획되지 않은 단 한 장의 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했다. 어머니, 아이, 그리고 걔. 단순하고 정직하며 흔들리지 않는 이미지였다. 다음 날 아침 헤드라인은 모든 것을 말했다. 순종하지 않은 개가 아이를 영원히 사라지게 하지 않았다. 한 달 뒤 민수는 공식적으로 복무에서 은퇴했다. 서울 법무부에서 열린 작지만 감동적인 행사에서 그는 뛰어난 본능과 복무를 인정받아 용맹 메달을 수여받았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메달이 아니었다. 바로 그 직후 서명된 서류였다. 법적 입양 문서. 민수는 이제 서울 외곽의 새 집에서 바로 가족의 공식적인 일원이 되었다. 그는 열리의 침실 창문 아래에서 잠을 잤다. 때때로 열리는 밤에 깨어나 희미해지는 악몽에 떨었다. 하지만 침대 옆에서 민수의 꾸준한 숨소리를 들으면 그는 다시 잠들었다. 클레어는 치료를 시작했다. 두려움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삶을 중건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낮은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고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뿐만 아니라 존엄을 되찾았다. 어느 오후 김민재 경관이 방문했다. 그는 민수와 열리가 뒷마당에서 노는 모습을 보았다. 소녀는 웃음소리를 내며 깔깔거렸다. 클레어는 현관에서 레모네이드를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밝은 빛을 다시 볼 줄 몰랐어요. 그가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요. 클레어가 답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있죠.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예요. 민수는 혀를 내밀고 꼬리를 흔들며 김민재에게 다가왔다. 경관은 무릎을 꿇고 그를 세게 끌어안았다. 잘했어. 그가 속삭였다. 또 해냈어. 그리고 민수는 언제나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일요일 아침이었다. 햇빛이 리넨 커튼을 통해 쏟아졌다. 부엌에서 클레어는 토스트를 만들고 있었고 열리는 아직 파자마 차림으로 슈퍼히어로는 망토를 펄럭이며 민수를 거실에서 쫓아다녔다. 비행견 캡틴 열리. 그가 깔깔대며 외쳤다. 민수는 언제나처럼 참을성 있게 느긋이 걸으며 추격을 즐겼다. 그는 더 이상 경찰 하네스를 착용하지 않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며 그의 영혼을 되찾아준 가족을 보호했다. 현관에는 새 화분에 손으로 쓴 표지판이 있었다. 내 발이 영웅이 여기 살아요.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 아니었다. 클레어는 국제아동보호 포럼에서 연설하도록 초청받았다.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처음 하는 자리였다. 열리는 이웃과 함께 남았고 그녀는 워싱턴 D.C.로 날아갔다. 강당은 판사, 검사, 경찰, 자원봉사자, 치료사로 가득했다. 클레어가 연단에 오르자 모두가 침묵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다. 저는 홀로 침묵당하며 포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다 한 마리 개가 짖었죠. 그 짖음은 제 아들뿐만 아니라 저를 구했어요.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때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방은 움직이지 않았다. 저는 단지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녀가 이어갔다. 듣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러 왔어요. 교사, 사회복지사, 이웃, 개, 우리 모두 누군가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실이 될 수 있어요. 그녀는 모든 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문구로 마무리했다. 생존은 용기의 행동이었지만 제거는 사랑의 행동이었다. 몇 주 뒤 클레어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대전에서 온 것이었다. 발신자 주소는 없었다. 안에는 떨리는 글씨로 쓰인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당신을 믿지 않아 미안합니다. 당신은 훨씬 더 큰 것을 드러냈어요. 당신의 용기가 생명을 구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판사. 클레어는 사과가 필요 없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조용한 확인이었다.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열리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는 민수가 침대 발치에 웅크리고 있는 상태로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는 두려움 없이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모든 스케치에는 두 인물이 나타났다. 소년과 망토를 두른 게 커서 민수 갖고 싶어요. 그가 어느 날 밤 엄마에게 말했다. 용감한 거?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니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듣는 사람. 클레어는 몸을 숙여 그를 세게 안고 속삭였다. 그럼 넌 이미 민수 같아. 어느 맑은 가을 오후, 김민재 경관이 다시 방문했다. 그는 작은 사진 앨범을 가져왔다. 그들은 오랜 친구처럼 현관에 앉아 그들의 삶을 바꾼 여정의 스냅샷을 넘겼다. 가끔 이게 전부 기적 같아요. 김민재가 열리가 민수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클레어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기적이 아니에요. 명령을 거부한 게, 규정을 넘어선 남자,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올 거라 희망을 잃지 않은 아이였어요. 김민재는 시선을 내렸다. 민수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무릎에 주둥이를 얹고 눈을 감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날 밤 클레어는 일기에 썼다. 단어는 쉽게 흘러나왔다. 진정한 영웅은 항상 제복을 입지 않아요. 때론 우리 곁에서 조용히 걷고 우리의 두려움을 냄새 맡고 세상이 무너질 때 우리 옆에 누워요. 때론 내 다리와 우리보다 큰 심장을 가졌죠. 그녀는 노트를 덮고 잠든 아들에게 키스했다. 마침내 그녀는 알았다. 두려움은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았다. 그리고 침묵을 깬 개가 모든 것을 재건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히어로즈 포 애니멀즈를 구독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곳에서 우리는 연민, 충성, 그리고 네 발로 걷는 영웅들을 기념합니다.